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청소업 억대 넘기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현재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똑같습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20대 때 대학을 나와서 아르바이트 조금 하다가 직장을 가서 돈 벌다가 그래서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그 청소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고요. 현재는 청소업만 아니라 청소도 하고 방충망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딱 두 가지 할 것 같아요. 대학교도 굳이 필요 없어요. 저는 대학교 다니는 게 시간이 아깝고요. 저는 청소랑 부동산 딱 두 가지 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거고요. 대학교 생활은 저는 나름 잘 했거든요. 자격증도 많이 땄고, 그리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다녔어요. 지금은 장학금을 쉽게 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 학급 내에서 1등, 2등한테만 줬거든요. 그리고 근로장학금이라 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한 두 명 정도 근로장학금을 주죠. 통상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는 경우가 그런 걸 시켜서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도 나름 나쁘지 않게 했고 전문대입니다. 기계를 전공을 했고요. 그렇게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식당에서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것저것 했거든요. 뭐 스토어,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부터 많은 종류의 사업을 했어요. 하면서 그 청소업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청소업으로 돈을 벌어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때는 어렸을 때 안 보이던 것들, 돈이 수익이 적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돈에도 그릇이 있는구나, 그런 것도 깨달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지금 높죠. 높은데 제 경우는 높은데 제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 그 제 또래거든요. 그 친구의 부모님이 모델하우스, 정확히는 어머니께서 그분의 모델하우스 보는 게 취미였어요. 20대 때부터. 그 친구가 20대 때부터 그 모델하우스 보는 게 취미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 신축 한 6억 7억 하는 아파트를 한 채 그 친구가 가지고 있고, 어머니 영향이 컸죠. 어머니가 부동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맨날 어디 가냐 하면 모델하우스 태워주러 간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수익으로, 제 돈으로, 제 월급으로 아파트를 못 살 게 뻔하니까.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지금은 한 채 이렇게 더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거죠. 안 사는데 세금 때문에. 그 친구들 보면은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중소기업을 다니고요. 지게차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월급이 뻔히 보이죠. 300에서 많게는 400 정도겠죠. 저보다 수익이 훨씬 낮을 겁니다. 낮을 건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익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을 가지고 있죠. 결국 가지게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래요. 그 당시 생각도 그렇고, 부동산으로 집은 거주하는 공간이고 주거지로서 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30 중반이 넘고 후반이 되어 보니까 아,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벌기가 쉽습니까? 억 벌기가 쉬워요? 1억 벌기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수년을 노력해야 되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친구는 부동산의 흐름을 잘 타가지고 시세 차익을 되게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한 몇 억 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돈 버는 것도 하나의 투자이지 않나, 지식이지 않나.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렇게 돈을 벌려면은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 친구는 수익에, 사업 수익이나 뭐 그런 거에 투자하기보다 부동산에 투자했죠. 물론 부동산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닌데 떨어진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만큼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공부겠죠. 공부를 하는 만큼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도 부동산 공부의 시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어, 20대 때 그런 거를 좀 해둬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현재도 부족함을 느끼진 않고요, 그렇게 많이. 어쨌든 이게 제가 청소업으로 억대를 넘기고 나니까 그런 이런저런 세무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사실 1억 전에는 세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한테 세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아서 다 알게 된다, 몰라도 될 것까지 매출이 오르다 보잖아요. 매출이 한 5천만 원 이상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말해주든 아니면은 뭔가 이것저것 날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은 세금이 없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아직 그 인상 깊게 남아있던 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동네를 가봤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오르막길이고 건물도 커 보였고 굉장히 모든 게 커 보였고 그랬던 동네가 제가 성인이 돼서 가 보니까 너무 작은 소도시더라고요. 오르막길도 제가 제 기억 속에 상상 속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고 한 10초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저는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연봉이 4,500이었습니다. 10년 전에였고요. 그 당시에도 저는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학원에 다닐 때는 시급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였어요. 시급제가 항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세금 10%그 사대보험 그거 떼는 게 싫어가지고 소득세만 3.3% 떼고 받는 그런 것을 선택했고요. 그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최저직 아직도 기억나요. 군대를 제대하고 최저 시급이 4,200원인가 4,3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6,500원을 줬거든요. 거기가 레스토랑인데 좀 돈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줘서 그렇게 일했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벌어 보니까 돈에 대한 그릇도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런 아까 전에 초등학생 얘기를 왜 했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 보니까 물론 저보다 많이 버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보면 순수 계단 청소로만 1,000만 원 넘게 찍는 분들도 계시고요. 몇 분 계시고 한데 그리고 뭔가 또 매출을 수십억씩 찍는 분들이 보기에는 뭐 그저 그래 보이겠죠. 근데 제가 연봉을 뭐 4,500 이런 식으로 받다가 알바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청소하면서 돈을 이렇게 억대를 찍어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하고 시야도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2년, 1년, 2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것도 버는 건데 다음 뭐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생각도 하게 되고 돈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생기니까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저는 재테크나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두 가지 하고 있었거든요. 삼성 주식과 금을 사는 거 요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에서 좀 손해를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금에서 다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서 현재는 복구하고도 좀 더 벌었거든요. 벌었고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저는 계단 청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괜찮은 사업이고 추천드리는 사업이다. 특히 뭔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하기에 너무 좋지 않나. 세상에 살아가면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뭔가 과외를 한 다음에 스스로를 증명해 와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도 있고 학력도 있고 누구를 가르쳐서 어느 대학교에 놓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공부 부분에서는 자영업을 한다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게 준비 기간과 경력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게 필요로 하고 사회는 그거를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안 됐을 때 어쩝니까? 시간을 날리고 돈 날리고 많은 부분을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청소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특히 뭐 제 유튜브는 이제 보는 분도 없죠. 동네 모임 수준으로 보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AI 사진 써가지고 했더니 뭐가 걸렸는지 이게 광고가 잘 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요거는 약간 부독편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계단 청소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굳이 꽂으라면 저는 운전 같아요. 운전이 뭐냐면 이게 요즘 사람들이 제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삭막하고 괴팍하다고 많이 느껴지는 게 운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저는 저녁에 청소를 안 하거든요. 저녁에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음료수도 주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낮에 운전하면서 다녀보면은 너무 괴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앞에 길 막고 저는 골목길로 많이 다니니까요. 앞에 길을 막았을 때 한 10초 정도 안 가면 차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클렉션을 살짝 누릅니다. 그래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60대 이상 남자분들, 할아버지들, 욕을 합니다. 일단 입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낮에는 아주머니들이 많죠. 굉장히 이게 어렵게 피해 가야 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는 트랙스를 몰고 있고요. 요 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스파크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계단 청소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스파크 모닝 요 크기요. 거기에 캐스퍼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캐스퍼는 비싸니까요. 모닝도 중고로 하면 비싸니까. 그렇고 어쨌든 요즘에는 최근에 그래요. 운전이 좀 스트레스다 이런 게 조금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졌습니다. 예민하고 각박하고 막말로 이게 골목길에서 만났을 때
안 비켜줍니다. 조금만 뒤로 빼주면 되는 건데 저는 한 2-30m를 빼기도 하고요. 어쩌겠어요. 빼라는데 본인은 시간이 많고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데 빼야죠. 최근에 만났던 어떤 70 넘은 할아버지였고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3m만 빼주는데 그걸 안 빼주더라고요. 제가 한참 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좌회전해서 확 들어와 버리는데 그냥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후진을 모른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봤고 요즘에 청소가 전국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제가 이게 구독자분들이나 교육받은 분들 대상으로 이게 연락이 오거든요. 먼저 청소일을 몇 건 땄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오시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4월 말부터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이 들려요. 근데 울산 지역은 조금 침체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들리는 게 보면은 울산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많이 들리고 있지 않다. 이때까지는 울산이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는 울산이 약간 조금 침체기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특히 서울 쪽이랑 저쪽에 되게 소식들이 좋은 청소를 많이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